인생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때로 눈부시게 빛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헛디디는 운명을 마주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삶을 통해 인간의 의지와 운명의 힘이 어떻게 교차하고 충돌하는지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깊이 있는 탐구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인물은 김씨성을 가진 한 여성입니다. 그녀의 평생에 흐르는 기운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귀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기품이 서려 있습니다. 마치 넓은 들판에 우아하게 서 있는 한 그루의 소나무처럼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을 압도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안타까운 운명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와 같습니다. 힘차게 출발하여 선두를 달리다가도 결승선을 불과 20m 앞둔 80m 지점에서 넘어지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기운을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고 거의 다 이룬 성공 앞에서 주저앉는 일이 반복되는 형국입니다. 이는 단순히 불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운명의 족쇄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 그녀에게는 아주 강력한 힘, 즉 권력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잠자고 있던 용이 깨어나듯 그녀의 삶에 혁신적인 변화와 변동의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그 힘이 절정에 달해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세를 떨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운명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그녀는 모든 것을 마지막 순간에 깨뜨리는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달려왔던 그녀의 질주는 과연 어디에서 멈추게 될까요? 가을의 문턱, 추석이 지나면서부터 그 기세는 서서히 꺾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지쳐가고 운의 문이 닫히면서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는 2026년 초 그녀를 향한 세상의 구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며 나아가더니 결국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하는 식의 비난과 조롱이 그녀를 덮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그녀의 사주에 깊이 박혀있던 깨트릴 파, 즉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파괴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서운 기운은 단순히 그녀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파괴의 에너지는 그녀의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남편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그녀가 가정주부이건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이건 상관없이 잘 나가던 남편마저 그녀의 깨지는 운세로 인해 함께 추락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시기입니다. 나의 불운이 배우자의 운명까지 함께 끌어내리는 비극적인 동반 추락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2025년에 그 화려했던 기운을 발판 삼아 순탄하게 나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녀의 운명에는 또 다른 변수가 존재합니다. 바로 칠성줄입니다. 우리 무속신앙에서 칠성줄은 하늘의 기운, 즉 북두칠성의 가호를 받는 아주 강하고 영험한 줄기입니다. 이 줄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정성을 다해 빌고 가야만 그 기운을 온전히 받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그 강한 기운이 역으로 작용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지막에 넘어지는 운명을 타고났는데 이토록 중요한 칠성줄마저 외면하고 있으니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녀가 정성을 다해 빌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2026년 초에 구설이 시작되고 하반기로 가면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운명의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국의 절정은 2027년에 찾아옵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원인이 되어 그녀에게 칼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칼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상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의 배신일 수도 있고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일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명예와 모든 것을 앗아가는 심판의 칼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면 본래 사람을 끄는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텅 빈 식당에 그녀가 들어가 앉으면 손님들이 몰려들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유독 귀티가 나고 기품이 있어 정경 부인이나 기부인 같다는 칭송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늘 남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했습니다. 반장 선거를 이틀 앞두고 나타난 전학생에게 반장 자리를 빼앗기는 것처럼 인생의 중요한 길목마다 눈앞에서 기회를 놓치는 좌절을 수없이 겪어왔을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그녀의 삶은 유난히 시끄러웠습니다. 구설과 소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깨지는 기운은 적어도 61살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로 60, 내년이면 환갑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인 환갑에 자칫하면 돈, 사람, 건강, 그리고 명예까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태로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모습 위로 십자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키려면 그녀의 운명을 관장하는 뿌리에 빌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십자가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수호신의 뿌리는 김씨인데 십자가에 계신 분은 김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뿌리가 다른 곳에 기도를 하니 안타깝게도 내년의 큰 위기 속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녀는 바로 김혜경 여사입니다. 얼마 전 우리는 그녀의 남편인 이재명 대표의 운세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남편의 운세에는 불운과 애군이 들어와 있고 아내의 운세에는 모든 것을 깨뜨리는 기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두 기운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대한 두 개의 파도가 부딪히듯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져나가는 시너지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2025년 상반기의 변화와 변동은 순간의 기쁨일 뿐 좋은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짧은 영광을 즐기다 지쳐버린 그녀는 2025년 말부터 힘을 잃기 시작하고 2026년 초에는 구설에 휘말리며 2026년 하반기에는 마침내 깨트릴 파가 그녀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7년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일들로 인해 심판의 칼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026년 상반기에 불어닥칠 구설이 단순히 그녀 자신의 문제만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불타고 있는 그녀의 운명에 자식의 문제가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큰아들로 인한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며 구설을 더욱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로부터 60이 넘어 들어오는 말년운은 자식으로 인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자식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암시입니다. 내년부터 그녀의 운세는 본격적인 하락세로 접어듭니다. 구설이 생기고 모든 것이 깨지고 결국 칼을 맞게 되는 3년의 험난한 과정입니다. 그 이후에 다가올 문서운이 승진이나 재물과 같은 좋은 문서가 될지 아니면 관제나 죽음과 같은 나쁜 문서가 될지는 그녀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대선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그녀의 삶은 저희의 예측대로라면 내년에 다시 한번 거대한 사건과 함께 세상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그녀와 그녀 남편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운명에는 12가지 기운이 차례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귀한 기운, 애군, 권력의 기운, 깨지는 기운, 그리고 칼을 맞는 기운까지. 앞에서 모든 것이 깨지는 기운이 들어왔으니 그 뒤에 오는 칼은 휘두르는 칼이 아니라 맞게 되는 칼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결국 2025년 상반기에 일어났던 그 변화는 축복이 아니라 더 큰 불행의 서막이었던 셈입니다. 순간의 달콤함에 취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운명의 길.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삶의 선택과 그 무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운명은 정해진 길이 아니라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여러분의 길 위에는 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인생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때로 눈부시게 빛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헛디디는 운명을 마주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삶을 통해 인간의 의지와 운명의 힘이 어떻게 교차하고 충돌하는지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깊이 있는 탐구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인물은 김씨성을 가진 한 여성입니다. 그녀의 평생에 흐르는 기운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귀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기품이 서려 있습니다. 마치 넓은 들판에 우아하게 서 있는 한 그루의 소나무처럼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을 압도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안타까운 운명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와 같습니다. 힘차게 출발하여 선두를 달리다가도 결승선을 불과 20m 앞둔 80m 지점에서 넘어지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기운을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고 거의 다 이룬 성공 앞에서 주저앉는 일이 반복되는 형국입니다. 이는 단순히 불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운명의 족쇄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 그녀에게는 아주 강력한 힘, 즉 권력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잠자고 있던 용이 깨어나듯 그녀의 삶에 혁신적인 변화와 변동의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그 힘이 절정에 달해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세를 떨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운명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그녀는 모든 것을 마지막 순간에 깨뜨리는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달려왔던 그녀의 질주는 과연 어디에서 멈추게 될까요? 가을의 문턱, 추석이 지나면서부터 그 기세는 서서히 꺾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지쳐가고 운의 문이 닫히면서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는 2026년 초 그녀를 향한 세상의 구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며 나아가더니 결국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하는 식의 비난과 조롱이 그녀를 덮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그녀의 사주에 깊이 박혀있던 깨트릴 파, 즉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파괴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서운 기운은 단순히 그녀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파괴의 에너지는 그녀의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남편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그녀가 가정주부이건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이건 상관없이 잘 나가던 남편마저 그녀의 깨지는 운세로 인해 함께 추락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시기입니다. 나의 불운이 배우자의 운명까지 함께 끌어내리는 비극적인 동반 추락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2025년에 그 화려했던 기운을 발판 삼아 순탄하게 나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녀의 운명에는 또 다른 변수가 존재합니다. 바로 칠성줄입니다. 우리 무속신앙에서 칠성줄은 하늘의 기운, 즉 북두칠성의 가호를 받는 아주 강하고 영험한 줄기입니다. 이 줄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정성을 다해 빌고 가야만 그 기운을 온전히 받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그 강한 기운이 역으로 작용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지막에 넘어지는 운명을 타고났는데 이토록 중요한 칠성줄마저 외면하고 있으니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녀가 정성을 다해 빌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2026년 초에 구설이 시작되고 하반기로 가면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운명의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국의 절정은 2027년에 찾아옵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원인이 되어 그녀에게 칼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칼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상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의 배신일 수도 있고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일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명예와 모든 것을 앗아가는 심판의 칼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면 본래 사람을 끄는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텅 빈 식당에 그녀가 들어가 앉으면 손님들이 몰려들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유독 귀티가 나고 기품이 있어 정경부인이나 기부인 같다는 칭송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늘 남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했습니다. 반장 선거를 이틀 앞두고 나타난 전학생에게 반장 자리를 빼앗기는 것처럼 인생의 중요한 길목마다 눈앞에서 기회를 놓치는 좌절을 수없이 겪어왔을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그녀의 삶은 유난히 시끄러웠습니다. 구설과 소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깨지는 기운은 적어도 61살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로 60, 내년이면 환갑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인 환갑에 자칫하면 돈, 사람, 건강, 그리고 명예까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태로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모습 위로 십자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키려면 그녀의 운명을 관장하는 뿌리에 빌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십자가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수호신의 뿌리는 김씨인데 십자가에 계신 분은 김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뿌리가 다른 곳에 기도를 하니 안타깝게도 내년의 큰 위기 속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녀는 바로 김혜경 여사입니다. 얼마 전 우리는 그녀의 남편인 이재명 대표의 운세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남편의 운세에는 불운과 애군이 들어와 있고 아내의 운세에는 모든 것을 깨뜨리는 기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두 기운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대한 두 개의 파도가 부딪히듯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져나가는 시너지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2025년 상반기의 변화와 변동은 순간의 기쁨일 뿐 좋은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짧은 영광을 즐기다 지쳐버린 그녀는 2025년 말부터 힘을 잃기 시작하고 2026년 초에는 구설에 휘말리며 2026년 하반기에는 마침내 깨트릴 파가 그녀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7년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일들로 인해 심판의 칼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026년 상반기에 불어닥칠 구설이 단순히 그녀 자신의 문제만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불타고 있는 그녀의 운명에 자식의 문제가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큰아들로 인한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며 구설을 더욱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로부터 60이 넘어 들어오는 말년우는 자식으로 인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자식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암시입니다. 내년부터 그녀의 운세는 본격적인 하락세로 접어듭니다. 구설이 생기고 모든 것이 깨지고 결국 칼을 맞게 되는 3년의 험난한 과정입니다. 그 이후에 다가올 문서운이 승진이나 재물과 같은 좋은 문서가 될지 아니면 관제나 죽음과 같은 나쁜 문서가 될지는 그녀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대선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그녀의 삶은 저희의 예측대로라면 내년에 다시 한번 거대한 사건과 함께 세상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그녀와 그녀, 남편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운명에는 12가지 기운이 차례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귀한 기운, 애군, 권력의 기운, 깨지는 기운, 그리고 칼을 맞는 기운까지. 앞에서 모든 것이 깨지는 기운이 들어왔으니 그 뒤에 오는 칼은 휘두르는 칼이 아니라 맞게 되는 칼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결국 2025년 상반기에 일어났던 그 변화는 축복이 아니라 더 큰 불행의 서막이었던 셈입니다. 순간의 달콤함에 취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운명의 길.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삶의 선택과 그 무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운명은 정해진 길이 아니라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여러분의 길 위에는 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인생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때로 눈부시게 빛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헛디디는 운명을 마주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삶을 통해 인간의 의지와 운명의 힘이 어떻게 교차하고 충돌하는지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깊이 있는 탐구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인물은 김씨성을 가진 한 여성입니다. 그녀의 평생에 흐르는 기운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귀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기품이 서려 있습니다. 마치 넓은 들판에 우아하게 서 있는 한 그루의 소나무처럼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을 압도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안타까운 운명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와 같습니다. 힘차게 출발하여 선두를 달리다가도 결승선을 불과 20m 앞둔 80m 지점에서 넘어지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기운을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고 거의 다 이룬 성공 앞에서 주저앉는 일이 반복되는 형국입니다. 이는 단순히 불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운명의 족쇄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 그녀에게는 아주 강력한 힘, 즉 권력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잠자고 있던 용이 깨어나듯 그녀의 삶에 혁신적인 변화와 변동의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그 힘이 절정에 달해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세를 떨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운명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그녀는 모든 것을 마지막 순간에 깨뜨리는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달려왔던 그녀의 질주는 과연 어디에서 멈추게 될까요? 가을의 문턱, 추석이 지나면서부터 그 기세는 서서히 꺾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지쳐가고 운의 문이 닫히면서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는 2026년 초 그녀를 향한 세상의 구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며 나아가더니
결국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하는 식의 비난과 조롱이 그녀를 덮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그녀의 사주에 깊이 박혀있던 깨트릴 파, 즉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파괴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서운 기운은 단순히 그녀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파괴의 에너지는 그녀의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남편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그녀가 가정주부이건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이건 상관없이 잘 나가던 남편마저 그녀의 깨지는 운세로 인해 함께 추락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시기입니다. 나의 불운이 배우자의 운명까지 함께 끌어내리는 비극적인 동반 추락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2025년에 그 화려했던 기운을 발판 삼아 순탄하게 나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녀의 운명에는 또 다른 변수가 존재합니다. 바로 칠성줄입니다. 우리 무속신앙에서 칠성줄은 하늘의 기운, 즉 북두칠성의 가호를 받는 아주 강하고 영험한 줄기입니다. 이 줄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정성을 다해 빌고 가야만 그 기운을 온전히 받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그 강한 기운이 역으로 작용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지막에 넘어지는 운명을 타고났는데 이토록 중요한 칠성줄마저 외면하고 있으니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녀가 정성을 다해 빌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2026년 초에 구설이 시작되고 하반기로 가면서 모든 것이 산산조각나는 운명의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국의 절정은 2027년에 찾아옵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원인이 되어 그녀에게 칼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칼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상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의 배신일 수도 있고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일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명예와 모든 것을 앗아가는 심판의 칼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면 본래 사람을 끄는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텅 빈 식당에 그녀가 들어가 앉으면 손님들이 몰려들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유독 귀티가 나고 기품이 있어 정경부인이나 기부인 같다는 칭송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늘 남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했습니다. 반장 선거를 이틀 앞두고 나타난 전학생에게 반장 자리를 빼앗기는 것처럼 인생의 중요한 길목마다 눈앞에서 기회를 놓치는 좌절을 수없이 겪어왔을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그녀의 삶은 유난히 시끄러웠습니다. 구설과 소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깨지는 기운은 적어도 61살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로 60, 내년이면 환갑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인 환갑에 자칫하면 돈, 사람, 건강, 그리고 명예까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태로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모습 위로 십자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키려면 그녀의 운명을 관장하는 뿌리에 빌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십자가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수호신의 뿌리는 김씨인데 십자가에 계신 분은 김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뿌리가 다른 곳에 기도를 하니 안타깝게도 내년의 큰 위기 속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녀는 바로 김혜경 여사입니다. 얼마 전 우리는 그녀의 남편인 이재명 대표의 운세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남편의 운세에는 불운과 애군이 들어와 있고 아내의 운세에는 모든 것을 깨뜨리는 기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두 기운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대한 두 개의 파도가 부딪히듯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져나가는 시너지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2025년 상반기의 변화와 변동은 순간의 기쁨일 뿐 좋은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짧은 영광을 즐기다 지쳐버린 그녀는 2025년 말부터 힘을 잃기 시작하고 2026년 초에는 구설에 휘말리며 2026년 하반기에는 마침내 깨트릴 파가 그녀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7년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일들로 인해 심판의 칼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026년 상반기에 불어닥칠 구설이 단순히 그녀 자신의 문제만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불타고 있는 그녀의 운명에 자식의 문제가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큰아들로 인한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며 구설을 더욱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로부터 60이 넘어 들어오는 말년운은 자식으로 인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자식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암시입니다. 내년부터 그녀의 운세는 본격적인 하락세로 접어듭니다. 구설이 생기고 모든 것이 깨지고 결국 칼을 맞게 되는 3년의 험난한 과정입니다. 그 이후에 다가올 문서운이 승진이나 재물과 같은 좋은 문서가 될지 아니면 관제나 죽음과 같은 나쁜 문서가 될지는 그녀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대선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그녀의 삶은 저희의 예측대로라면 내년에 다시 한번 거대한 사건과 함께 세상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그녀와 그녀, 남편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운명에는 12가지 기운이 차례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귀한 기운, 애군, 권력의 기운, 깨지는 기운, 그리고 칼을 맞는 기운까지. 앞에서 모든 것이 깨지는 기운이 들어왔으니 그 뒤에 오는 칼은 휘두르는 칼이 아니라 맞게 되는 칼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결국 2025년 상반기에 일어났던 그 변화는 축복이 아니라 더 큰 불행의 서막이었던 셈입니다. 순간의 달콤함에 취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운명의 길.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삶의 선택과 그 무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운명은 정해진 길이 아니라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여러분의 길 위에는 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인생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때로 눈부시게 빛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헛디디는 운명을 마주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삶을 통해 인간의 의지와 운명의 힘이 어떻게 교차하고 충돌하는지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깊이 있는 탐구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인물은 김씨성을 가진 한 여성입니다. 그녀의 평생에 흐르는 기운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귀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기품이 서려 있습니다. 마치 넓은 들판에 우아하게 서 있는 한 그루의 소나무처럼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을 압도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안타까운 운명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와 같습니다. 힘차게 출발하여 선두를 달리다가도 결승선을 불과 20m 앞둔 80m 지점에서 넘어지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기운을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고 거의 다 이룬 성공 앞에서 주저앉는 일이 반복되는 형국입니다. 이는 단순히 불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운명의 족쇄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 그녀에게는 아주 강력한 힘, 즉 권력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잠자고 있던 용이 깨어나듯
그녀의 삶에 혁신적인 변화와 변동의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그 힘이 절정에 달해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세를 떨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운명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그녀는 모든 것을 마지막 순간에 깨뜨리는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달려왔던 그녀의 질주는 과연 어디에서 멈추게 될까요? 가을의 문턱, 추석이 지나면서부터 그 기세는 서서히 꺾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지쳐가고 운의 문이 닫히면서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는 2026년 초, 그녀를 향한 세상의 구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며 나아가더니 결국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하는 식의 비난과 조롱이 그녀를 덮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그녀의 사주에 깊이 박혀있던 깨트릴 파, 즉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파괴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서운 기운은 단순히 그녀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파괴의 에너지는 그녀의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남편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그녀가 가정주부이건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이건 상관없이 잘 나가던 남편마저 그녀의 깨지는 운세로 인해 함께 추락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시기입니다. 나의 불운이 배우자의 운명까지 함께 끌어내리는 비극적인 동반 추락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2025년에 그 화려했던 기운을 발판 삼아 순탄하게 나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녀의 운명에는 또 다른 변수가 존재합니다. 바로 칠성줄입니다. 우리 무속신앙에서 칠성줄은 하늘의 기운, 즉 북두칠성의 가호를 받는 아주 강하고 영험한 줄기입니다. 이 줄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정성을 다해 빌고 가야만 그 기운을 온전히 받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그 강한 기운이 역으로 작용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지막에 넘어지는 운명을 타고났는데 이토록 중요한 칠성줄마저 외면하고 있으니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녀가 정성을 다해 빌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2026년 초에 구설이 시작되고 하반기로 가면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운명의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국의 절정은 2027년에 찾아옵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원인이 되어 그녀에게 칼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칼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상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의 배신일 수도 있고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일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명예와 모든 것을 앗아가는 심판의 칼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면 본래 사람을 끄는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텅 빈 식당에 그녀가 들어가 앉으면 손님들이 몰려들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유독 귀티가 나고 기품이 있어 정경부인이나 기부인 같다는 칭송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늘 남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했습니다. 반장 선거를 이틀 앞두고 나타난 전학생에게 반장 자리를 빼앗기는 것처럼 인생의 중요한 길목마다 눈앞에서 기회를 놓치는 좌절을 수없이 겪어왔을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그녀의 삶은 유난히 시끄러웠습니다. 구설과 소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깨지는 기운은 적어도 61살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로 60, 내년이면 환갑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인 환갑에 자칫하면 돈, 사람, 건강, 그리고 명예까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태로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모습 위로 십자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키려면 그녀의 운명을 관장하는 뿌리에 빌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십자가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수호신의 뿌리는 김씨인데 십자가에 계신 분은 김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뿌리가 다른 곳에 기도를 하니 안타깝게도 내년의 큰 위기 속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녀는 바로 김혜경 여사입니다. 얼마 전 우리는 그녀의 남편인 이재명 대표의 운세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남편의 운세에는 불운과 애군이 들어와 있고 아내의 운세에는 모든 것을 깨뜨리는 기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두 기운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대한 두 개의 파도가 부딪히듯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져나가는 시너지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2025년 상반기의 변화와 변동은 순간의 기쁨일 뿐 좋은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짧은 영광을 즐기다 지쳐버린 그녀는 2025년 말부터 힘을 잃기 시작하고 2026년 초에는 구설에 휘말리며 2026년 하반기에는 마침내 깨트릴 파가 그녀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7년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일들로 인해 심판의 칼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026년 상반기에 불어닥칠 구설이 단순히 그녀 자신의 문제만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불타고 있는 그녀의 운명에 자식의 문제가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큰아들로 인한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며 구설을 더욱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로부터 60이 넘어 들어오는 말년운은 자식으로 인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자식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암시입니다. 내년부터 그녀의 운세는 본격적인 하락세로 접어듭니다. 구설이 생기고 모든 것이 깨지고 결국 칼을 맞게 되는 3년의 험난한 과정입니다. 그 이후에 다가올 문서운이 승진이나 재물과 같은 좋은 문서가 될지 아니면 관제나 죽음과 같은 나쁜 문서가 될지는 그녀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대선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그녀의 삶은 저희의 예측대로라면 내년에 다시 한번 거대한 사건과 함께 세상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그녀와 그녀 남편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운명에는 12가지 기운이 차례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귀한 기운, 애군, 권력의 기운, 깨지는 기운, 그리고 칼을 맞는 기운까지. 앞에서 모든 것이 깨지는 기운이 들어왔으니 그 뒤에 오는 칼은 휘두르는 칼이 아니라 맞게 되는 칼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결국 2025년 상반기에 일어났던 그 변화는 축복이 아니라 더 큰 불행의 서막이었던 셈입니다. 순간의 달콤함에 취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운명의 길.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삶의 선택과 그 무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운명은 정해진 길이 아니라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여러분의 길 위에는 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인생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때로 눈부시게 빛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헛디디는 운명을 마주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삶을 통해 인간의 의지와 운명의 힘이 어떻게 교차하고 충돌하는지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깊이 있는 탐구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인물은 김씨성을 가진 한 여성입니다. 그녀의 평생에 흐르는 기운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귀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기품이 서려 있습니다.
마치 넓은 들판에 우아하게 서 있는 한 그루의 소나무처럼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을 압도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안타까운 운명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와 같습니다. 힘차게 출발하여 선두를 달리다가도 결승선을 불과 20m 앞둔 80m 지점에서 넘어지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기운을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고 거의 다 이룬 성공 앞에서 주저앉는 일이 반복되는 형국입니다. 이는 단순히 불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운명의 족쇄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 그녀에게는 아주 강력한 힘, 즉 권력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잠자고 있던 용이 깨어나듯 그녀의 삶에 혁신적인 변화와 변동의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그 힘이 절정에 달해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세를 떨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운명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그녀는 모든 것을 마지막 순간에 깨뜨리는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달려왔던 그녀의 질주는 과연 어디에서 멈추게 될까요? 가을의 문턱, 추석이 지나면서부터 그 기세는 서서히 꺾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지쳐가고 운의 문이 닫히면서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는 2026년 초 그녀를 향한 세상의 구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며 나아가더니 결국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하는 식의 비난과 조롱이 그녀를 덮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그녀의 사주에 깊이 박혀있던 깨트릴 파, 즉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파괴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서운 기운은 단순히 그녀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파괴의 에너지는 그녀의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남편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그녀가 가정주부이건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이건 상관없이 잘 나가던 남편마저 그녀의 깨지는 운세로 인해 함께 추락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시기입니다. 나의 불운이 배우자의 운명까지 함께 끌어내리는 비극적인 동반 추락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2025년에 그 화려했던 기운을 발판 삼아 순탄하게 나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녀의 운명에는 또 다른 변수가 존재합니다. 바로 칠성줄입니다. 우리 무속신앙에서 칠성줄은 하늘의 기운, 즉 북두칠성의 가호를 받는 아주 강하고 영험한 줄기입니다. 이 줄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정성을 다해 빌고 가야만 그 기운을 온전히 받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그 강한 기운이 역으로 작용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지막에 넘어지는 운명을 타고났는데 이토록 중요한 칠성줄마저 외면하고 있으니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녀가 정성을 다해 빌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2026년 초에 구설이 시작되고 하반기로 가면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운명의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국의 절정은 2027년에 찾아옵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원인이 되어 그녀에게 칼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칼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상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의 배신일 수도 있고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일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명예와 모든 것을 앗아가는 심판의 칼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면 본래 사람을 끄는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텅 빈 식당에 그녀가 들어가 앉으면 손님들이 몰려들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유독 귀티가 나고 기품이 있어 정경부인이나 기부인 같다는 칭송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늘 남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했습니다.
반장 선거를 이틀 앞두고 나타난 전학생에게 반장 자리를 빼앗기는 것처럼 인생의 중요한 길목마다 눈앞에서 기회를 놓치는 좌절을 수없이 겪어왔을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그녀의 삶은 유난히 시끄러웠습니다. 구설과 소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깨지는 기운은 적어도 61살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로 60, 내년이면 환갑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인 환갑에 자칫하면 돈, 사람, 건강, 그리고 명예까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태로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모습 위로 십자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키려면 그녀의 운명을 관장하는 뿌리에 빌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십자가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수호신의 뿌리는 김씨인데 십자가에 계신 분은 김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뿌리가 다른 곳에 기도를 하니 안타깝게도 내년의 큰 위기 속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녀는 바로 김혜경 여사입니다. 얼마 전 우리는 그녀의 남편인 이재명 대표의 운세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남편의 운세에는 불운과 애군이 들어와 있고 아내의 운세에는 모든 것을 깨뜨리는 기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두 기운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대한 두 개의 파도가 부딪히듯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져나가는 시너지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2025년 상반기의 변화와 변동은 순간의 기쁨일 뿐 좋은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짧은 영광을 즐기다 지쳐버린 그녀는 2025년 말부터 힘을 잃기 시작하고 2026년 초에는 구설에 휘말리며 2026년 하반기에는 마침내 깨트릴 파가 그녀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7년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일들로 인해 심판의 칼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026년 상반기에 불어닥칠 구설이 단순히 그녀 자신의 문제만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불타고 있는 그녀의 운명에 자식의 문제가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큰아들로 인한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며 구설을 더욱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로부터 60이 넘어 들어오는 말년운은 자식으로 인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자식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암시입니다. 내년부터 그녀의 운세는 본격적인 하락세로 접어듭니다. 구설이 생기고 모든 것이 깨지고 결국 칼을 맞게 되는 3년의 험난한 과정입니다. 그 이후에 다가올 문서운이 승진이나 재물과 같은 좋은 문서가 될지 아니면 관제나 죽음과 같은 나쁜 문서가 될지는 그녀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대선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그녀의 삶은 저희의 예측대로라면 내년에 다시 한번 거대한 사건과 함께 세상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그녀와 그녀 남편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운명에는 12가지 기운이 차례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귀한 기운, 애군, 권력의 기운, 깨지는 기운, 그리고 칼을 맞는 기운까지. 앞에서 모든 것이 깨지는 기운이 들어왔으니 그 뒤에 오는 칼은 휘두르는 칼이 아니라 맞게 되는 칼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결국 2025년 상반기에 일어났던 그 변화는 축복이 아니라 더 큰 불행의 서막이었던 셈입니다. 순간의 달콤함에 취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운명의 길.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삶의 선택과 그 무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운명은 정해진 길이 아니라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여러분의 길 위에는
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인생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때로 눈부시게 빛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헛디디는 운명을 마주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삶을 통해 인간의 의지와 운명의 힘이 어떻게 교차하고 충돌하는지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깊이 있는 탐구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인물은 김씨성을 가진 한 여성입니다. 그녀의 평생에 흐르는 기운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귀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기품이 서려 있습니다. 마치 넓은 들판에 우아하게 서 있는 한 그루의 소나무처럼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을 압도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안타까운 운명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와 같습니다. 힘차게 출발하여 선두를 달리다가도 결승선을 불과 20m 앞둔 80m 지점에서 넘어지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기운을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고 거의 다 이룬 성공 앞에서 주저앉는 일이 반복되는 형국입니다. 이는 단순히 불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운명의 족쇄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 그녀에게는 아주 강력한 힘, 즉 권력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잠자고 있던 용이 깨어나듯 그녀의 삶에 혁신적인 변화와 변동의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그 힘이 절정에 달해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세를 떨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운명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그녀는 모든 것을 마지막 순간에 깨뜨리는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달려왔던 그녀의 질주는 과연 어디에서 멈추게 될까요? 가을의 문턱, 추석이 지나면서부터 그 기세는 서서히 꺾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지쳐가고 운의 문이 닫히면서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는 2026년 초 그녀를 향한 세상의 구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며 나아가더니 결국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하는 식의 비난과 조롱이 그녀를 덮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그녀의 사주에 깊이 박혀있던 깨트릴 파, 즉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파괴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서운 기운은 단순히 그녀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파괴의 에너지는 그녀의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남편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그녀가 가정주부이건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이건 상관없이 잘 나가던 남편마저 그녀의 깨지는 운세로 인해 함께 추락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시기입니다. 나의 불운이 배우자의 운명까지 함께 끌어내리는 비극적인 동반 추락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2025년에 그 화려했던 기운을 발판 삼아 순탄하게 나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녀의 운명에는 또 다른 변수가 존재합니다. 바로 칠성줄입니다. 우리 무속신앙에서 칠성줄은 하늘의 기운, 즉 북두칠성의 가호를 받는 아주 강하고 영험한 줄기입니다. 이 줄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정성을 다해 빌고 가야만 그 기운을 온전히 받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그 강한 기운이 역으로 작용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지막에 넘어지는 운명을 타고났는데 이토록 중요한 칠성줄마저 외면하고 있으니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녀가 정성을 다해 빌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2026년 초에 구설이 시작되고
하반기로 가면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운명의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국의 절정은 2027년에 찾아옵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원인이 되어 그녀에게 칼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